예,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 못합니다. 제가 봤습니다. 안녕 못하신 거. 여러 그러나 가지. 이렇게 또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세상이 또 바른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안녕 못해요. 제가 지금 네. 좀 오늘 혈압이 많이 오릅니다. 네. 아니 15년이 뭡니까 15년이? 15년이 뭡니까? 15년이 도대체. 왜 그래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이지. 예. 그리고 부두목 아닙니까? 부두목. 윤석열 두목. 부두목이 여러 명 있는데 그중에 제일 높은 부두목 수석 아니에요? 부두목. 예. 더 나쁜 부두목들이 많은 모양인데요. 어떻든 특검 실망스럽습니다. 15년이 뭡니까? 15년이. 의원님 법사에 예. 계시잖아요. 어제 제가 지적했습니다. 알죠. 근데 혹시 네. 그 특검 내부에 뭔가 한덕수 좀 봐주고 그러자는 그런 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장 네. 기각됐을 때 재청구도 안 했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내란 방조로만 딸랑 기소했다가 네. 이진갑 부장판사가 이거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병합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공소장 변경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진갑 부장판사가 이렇게 해주는데도 15년. 이진갑 부장판사 마음속으로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15년 선고 이상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15년을 구형한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는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 사형도 갈 수 있습니다. 구형을 예. 해야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뭐를 좀 뭐 감경을 하든지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변명이라고 한다면 특검이 15년 구형하면서 15년 꼭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했다고 하는데 15년이라뇨? 15년보다 더 선고해야죠. 그럼요. 예, 대장동 관련해서 유동규 7년 구형해서 법원이 8년 때렸잖아요. 정민영 5년 구형했는데 6년 때렸거든요. 지금 15년 구형했는데 사형 무기징역 가야 그래야 내란은 더 이상 고개를 못 듭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첫 번째 재판 이제 그 구형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준이 될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것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수석 부두목이 아닙니까? 한덕수가. 네. 네. 그러면 제2 부두목, 제3 부두목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특검은 수석 부두목이라고 생각 안 한 것 같고요. 외부에서 볼 땐 수석 부두목입니다. 그리고 또 수석 행동 부두목이 있죠. 김용현. 그리고 수석 그 기획 부두목 행동과 함께 노상원 등 그리고 그 장관들 뭐 전부 다 수석 부두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말씀처럼 특검이 이번엔 완전히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노상원이한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수석 부두목을 15년 해놓으면 노상원이 어떤 자입니까? 수첩에다가 폭파, 수장, 수거 이렇게 써놨던 사람인데 그러면은 정말로 그게 실행에 옮겨졌으면 지금쯤 쥐도새도 모르게 지금 맞습니다. 물귀신이 돼 있을 건데요.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작두는 갖고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써놓기만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써놓고 작두 가지고 가고요. 야구방망이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손 묶는 포승줄 다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묶어놓고 눈 가리고 야구방망이로 치고 그리고 손을 넣어서 작두로 자르려고 했는데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리고 현명한 군인이 그것을 막아준 것이죠. 예. 제가 오늘 열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5년 구형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돌아오자마자 두 가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 김용현 변호인들이 깽판 친 거, 그다음에 검사들 집단 퇴정한 거. 그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시기 전에 정성호 장관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정말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정말 확실하십니다. 확실한 거고 말씀처럼 정성호 장관이 했어야죠. 그리고 저희들에게 권한이 있으면 저희가 다 하겠어요 진짜. 정성호 장관이 하는 게 맞지요. 그 징계 딱 때려야 됩니다. 감찰하고. 그리고 그 변호사들은 제가 사실은 법원행정처에다가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질타했고 법원행정처가 대한변협에 징계 내리라고 했고요. 김용현 변호인들이 나와서 이진감 판사 앞에서 개기고 못된 짓거리 한 거, 법꾸라지들의 못된 짓거리. 그리고 끝내 감치를 시켰는데
감치를 못하게 되는 상황. 법무부 장관에 지적하고요. 저희가 지적할 건 다 지적하고 어제 또 법사위에서 또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협에서 징계 절차 들어간 징계 하려고 들어간 상황이라고 제가 그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왜 그래요? 원래 좀 물릅니까? 정성호 장관이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 사실은 저희는 세게 쳐주고 정성호 장관이 부드럽게 가면서 확실하게 잡아서 다 솎아내는 일들을 그나마 해오고 있는데 밖에서 보기엔 답답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세게 지적하고 정성호 장관 좀 더 세게 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백운기 앵커님 말씀처럼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기 전에 정성호 장관이 먼저 해버렸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법원과 이런 쪽하고는 다 문제 제기하고 그렇게 이진관 판사 재판정에서 모독하는 자들에 대한 감치의 문제 그리고 또 징계의 문제, 변호사 자격의 문제 등 그것은 온갖 언론이 다 지적했듯이 저희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집단 항명한 검사장들 처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알아서 사표 낸 사람 몇 사람은 적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아무 얘기가 없던데요. 알아서 사표 낸 사람들도 사표를 수리해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속이 답답하고 그런데요. 알아서 사표 낸 사람들, 사표 사의한 사람들 사표 수리하면 안 됐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다 법적 조치해놨습니다. 공무원의 집단 행동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집단 행동에 대한 법적 처벌 저희가 아마 고발인 조사 같은 거 겪어가면서 다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항명 그러니까 이제 국힘당에서 뭐 그런 명령을 내린 거냐 항명에게 뭐 이렇게 하니까 집단 행동이 정확한 말씀이신 거죠. 오늘 일부에서 제가 이런 걸로 저런 걸로 검난이었죠. 검난. 검난이죠. 검난. 그리고 찐윤들의 커밍 아웃. 나 윤석열 편이었어요. 나 윤석열이 비상계엄했을 때 한마디 말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나 김건희 그랬을 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윤석열 구속 취소됐을 때도 즉시 항고 못했던 그 사람 저예요. 라고 스스로 이름을 적은 거죠. 그래서 찐윤들의 검난이었다. 커밍아웃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름 딱 보고 법적 조치해버린 겁니다. 제가 일부에서 가까스로 막 엄청 올랐다가 황금약 먹고 좀 풀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오르는데 하나 더요. 네. 안규백 장관. 네. 계엄버스에 탄 장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징계를 도대체 지금 30명이나 되는데 어제 보니까 꼴랑 1명. 그것도 내일 모레 전역하는 사람. 근신 10일. 말이 됩니까? 징계도 때려야죠. 확실히 해야죠. 확실히 더하게 저희들이 추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오면서 부승찬 의원하고도 통화했거든요. 예. 백운기 우리 앵커님이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그 부분 후속 작업을 마저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 진입 거부 헬기 거부한 김문상 대령 뭐 좌천됐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팩트 확인하고 있는데 네. 혹시 이 내용은 좀 아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지금 이제 말씀하셔서 예. 잘 지적하셨고 언론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좀 더 세게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적했고요. 아직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라고 그러고요. 그 본인이 어떻든 윤석열 계엄에 함께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막게 된 거 아닙니까? 거부하고 윤석열에게는 사고친 군인이 되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겸손하게 그 군인이 자세를 취한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나라를 구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또한 평가하게 그 부승찬 의원하고 통화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 장관 인사를 취소해버릴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언론으로서 얘기하시고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한테 얘기해가지고 장관 인사 취소하고 다시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까 국민들이 힘들어요.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란과 같은 아주 위험한 일이 있을 때는 빠르게 정리해야 되죠. 빠르게 정리해야 돼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빠르게 정리하고요. 그러나 우리 언론이 확실하게 또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길들을 또 이야기해 준다면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또 차분하면서도 확실하게 정리하는 일을 우리 정성호 장관, 안규백 장관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만 더요. 네. 지난번에 이화영 재판에 검사들 들어와가지고 뭐 증인 64명이나 신청했다가 뭐 안 되니까 우르르 나가버렸잖아요. 네.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화영 의원과 관련한 일들은 조작과
회유와 진술 세미나와 연어 파티와 그리고 술 파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제가 계속 추적했고요. 그것을 또한 정성호 장관이 감찰을 시켜서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내용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술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녹취를 통해서 확인되었고요. 예. 저희가 계좌 그 영수증 쓴 영수증을 통해서 12,900원인가 그리고 또 술값 1,800원 해서 술이 몇 병이 들어갔다는 것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 그 검사들이 그렇고 그런 검사들이었던 거죠. 그런 검사들이 국민참여재판과 증인 이야기를 하니까 거부하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감찰 지시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찰 정말 해체 안 했으면 어쨌을까 싶습니다. 아니 저는 신기한 건 스스로 그렇게 커밍아웃들을 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조금 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숨으면 찾으려고 또 애써야 하는데 그렇게 커밍아웃해서 자기 이름들 낱낱이 공개해주고 있으니 개혁은 훨씬 더 빨리 가고 교체는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아이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네. 또 서영교 의원님 만나서 반가운데 너무 막 그렇게 속상한 이야기만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또 당했습니다. 얼마 전에. 뭘요요? 제가 대한변협 회장하고 만났는데요. 예. 대한변협 회장하고 만난 그 사건이 네 제가 쿠팡 상무하고 만나갖고 예. 마치 로비 대상이 된 것처럼 나왔잖아요. 예, 정말 황당무계하기 없는 그 얘기 한번 상황을 들려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데는 찐윤 검사들이 커밍아웃해서 아주 다행이고요. 저에게도 공작이 들어왔지만 그 공작 자체가 너무 허술해서 다 공작인 게 드러나 버렸어요. 제가 법사위원 아닙니까? 법사위원만이 아니라 대한변협이 저의 직능단체입니다. 대선 때부터 그 전부터 제가 담당하는 직능단체예요. 그리고 대한변협은 저만이 아니라 대한변협 회장이 법사위 다른 단체들과도 다 만나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이 이화영 의원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를 검사들이 압수수색해버립니다. 대한변협에서는 변호사들을 압수수색하는 검사들, 윤석열 검사들의 행태들에 너무 놀랬고 이 변호사의 비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계속해왔고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해왔고요. 제가 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변협에다가 지기현 내란 전남 재판부가 맞냐? 지기현은 내란 윤석열 사건을 갖다 꽂아줬어요. 지기현한테. 윤석열 사건을 지기현한테 꽂아줬잖아요. 온 국민이 일어나야지 돼요. 온 국민이 지기현한테 윤석열을 꽂아준 거야? 랜덤으로 배당한 게 아니었어? 온 국민이 알아야 돼요. 제가 이것을 이번 국감에서 밝혀냈잖아요. 지기현한테 윤석열 사건을 꽂아주니까 지기현이 이렇게 답답하게 하고 구속도 취소시키니까 온 국민이 분노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밝혀냈는데 그리고 제가 이것을 밝혀냈습니다. 쿠팡 사건 수사 관련해서 문지석 검사가 있습니다. 이 문지석 검사가 쿠팡이 문제가 있다고 거대한 기업이잖아요. 외국계 거대한 기업입니다. 이 거대한 기업에 유죄로 혐의 있게 송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미준 윤석열 찐윤 검사가 나타나서 이것을 왜곡시키고 조작해가면서 이것을 무혐의 처벌입니다. 이것을 제가 국감에서 세게 지적했는데요. 제가 누구랑 만났냐면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하고 만났습니다. 예. 만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수행이 2명이 왔더라고요. 한 명은 사무총장 여자 그리고 또 한 명은 정무이사. 예. 이 두 사람 다 대한변협 사람이에요. 변호사고. 김정욱 회장이 2월에 됐으니까 2월부터 대한변협의 사무총장이고 정무이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행 와서 저에게 그냥 만났을 뿐이에요. 저는 대한변협 회장하고 주요한 이야기들을 전부 다 치러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특검을 추천하는 기관이 대한변협입니다. 그럼 대한변협 회장과 정무이사 이들이 특검을 추천하는 기관이어서 쿠팡이 로비를 하면 여기다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검을 추천하는 이 기관 사람들하고 제가 만났는데 그중에 제가 만난 사람은 서영교 대한변협 회장 그리고 배석 나온 대한변협의 정무이사 그리고 사무총장. 그런데 이런 문자가 딱 뜬 거예요. 이 오른쪽에 문자. 이게 김병기 의원이 국회 운영위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고받는 문자예요. 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고받는 문자인데 이 문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오찬 12시 오찬 예정. 아직 오찬하기 전이에요. 이날.
그리고 옆에 아직까지 변동사항 없음. 오찬하기 전에 이 문자를 만들어졌고 이 문자로 아직까지 변동사항 없음. 근데 오찬 참석자에 실제로는 김정욱 변협회장과 서영교하고 그리고 수행원 사람이 만난 건데 여기에 딱 이렇게 써 있습니다. 쿠팡 상무라고. 제가 쿠팡 상무를 만나겠습니까? 쿠팡이 저에게 상무 보내서 로비하면 쿠팡 바보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변협회장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특검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서영교와 대한변협회장이 쿠팡 상무를 만나게 로비하는 중간다리였다. 잠깐만요. 네.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면 네. 제가 짧게 한두 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서영교 의원님은 이렇게 문자가 공개되고 이런 과정이 공작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를 보낸 자가 공작했다는 겁니까? 이 문자를 공개한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작했다는 겁니까? 우선 이 문자를 만든 사람이 예. 공작이라. 누군지 밝혀졌습니까? 그게 밝혀지지 않아서 제가 법적 조치한 겁니다. 김병기 이 문자를 원내대표한테- 만들고 이 문자를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진에게 보낸 사람 뭐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누구라고 그래요? 당신은 보고받는 상황이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고를 받는데 문자가 지금 전화 찍힌 것은 김병기 원내대표 전화 아닙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진이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그 핸드폰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 사람은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이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누구래요? 그 얘기까지는 아직 안 나온 겁니다. 그걸 왜 얘기를 안 해줍니까? 그 얘기를 해줘야죠. 그 얘기를 해주고 혹시 말이죠. 네.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서영교 의원님이 원내대표 경선 때 붙었죠. 그것 때문이겠습니까? 그러긴 했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이 문자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보여지기 전에 KBS가 먼저 이걸 취재합니다. 밥 먹는 곳에 왔습니다. 그러니 KBS에서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법적 조치는 KBS와 그리고 이 문자를 처음 만든 차를 법적 조치했고요. 이게 어떻게 흘러갔으며 그리고 이것이 기사 나오게 만든 그 공작을 저희가 법적 조치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재명 대통령 혼자 일하는 것 같다. 장관들이 좀 못 받쳐준다.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대통령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당에서 하나가 돼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공작이 어디에서 들어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검찰에서 들어왔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미준 검사 등이 이 쿠팡에 대한 수사 외압을 특검이 하는데 그러면 그때도 작업을 했으니 이 문자의 작업이 그쪽에서 이루어졌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8명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커밍아웃하면서 서명을 하고 검난을 일으켰죠. 그리고 또 말씀처럼 어제는 재판을 하다 나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서영교에게 이런 누명까지 공작을 씌우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찐윤 검사들이다. 저는 이렇게 우선 추정해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했고 꼭 추적해서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런 일이 네. 좀 안 생기게. 고발인 조사까지 끝냈습니다. 저희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오늘 추경호 네. 체포동의안 표결에 붙이죠. 그렇습니다. 몇 시에 시작합니까? 2시에? 2시에 본회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바로 그것부터 그렇게 시작합니까? 하게 될 것입니다. 예. 네. 혹시 당론이 정해졌습니까? 당론은 내란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게 당론이죠. 예.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뭐다 아니다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모르겠는데요. 의원총회는 이제 1시부터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 뭐 다른 뭐 이견이 있거나 그럴 일은 없죠? 당 내에서요. 예. 오늘 혹시나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확신을 하지만 예. 혹시 있다면 그것은 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그런 예. 네. 사실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게 추경호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 가결될 것은 저는 100% 확실하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아니냐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제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추경호를 포함한 국힘당 지도부가 내란에 동조한 게 이제 딱 드러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저자들이 분명히 내란 정당임이 밝혀졌다면 위헌 정당으로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를 다 재판 결과 기다려보고 난 다음에 꼭 해야 되는가? 그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헌 정당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있고요. 그동안 위헌 정당으로 정당을 해산한 사례는 그들이 먼저 해버린 겁니다. 이석기 씨 관련해서 음모만 한 것으로도 그 정당을 해산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 큰 조직이 대통령 권력까지 가지고 그리고 내란을 획책했단 말입니다. 주요 임무 종사자까지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해체 수순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국민 여러분 법이 있습니다.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봐주는 거 봐주면 또다시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맞게 원칙에 맞게 일들이 진행돼 나가야 하는 것이지 이제 그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그만 이제 화해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정리해 주는 것이 정치인들이 그리고 또 정부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냄새가 많이 나서 하나 드십시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늘 향기가 좋죠. 예, 예, 너무 일단 맛있네요. 조금 식히시고 네. 오늘 저도 좀 여쭤볼 게 많이 있어요. 네. 특히 오늘 서영교 의원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질문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일단 제가 질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각양각종님이요. 서영교 의원님이 2부에 나오시니까 배공경커님 꼭 물어봐 주세요. 국힘당이 대장동 특검 조건을 나경원 국힘당 간사로 선임해 주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는데 말이 됩니까? 오히려 나경원을 법사위에서 사퇴시켜야 합니다. 만약 나경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면 저는 75년 민주당 취재를 철회하겠습니다. 아우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 것 같은데. 네. 나경원 국힘당 간사 선임 조건으로 국힘이 대장동 특검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요. 예. 국정조사 있습니다. 국정조사. 예.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의 이 조작, 검사들의 조작, 그리고 왜곡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고요. 그것을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위를 다시 꾸려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사위에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법사위에서 할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조건이 나경원 간사 선임 등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왔던 거죠.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그런 조건은 말도 안 되는 조건이고 말도 안 되죠. 예, 국정조사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공작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잔머리를 굴리고 공작을 피고 있습니다. 남태현님은 이런 글을 주셨어요.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의원님 나오시네요. 서영교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 의원님이 만든 거예요?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한명숙 총리님이 저희 당 대표하시던 시절 있으세요. 예. 그때 제가 처음 출마를 합니다. 출마를 2012년에 하는데 그때 이제 총리님 쪽 분들이 와서 응원해 주러 왔어요. 예. 그러면서 오면서 만들었다면서 만들어준 그 삼행시입니다.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그래요? 쫙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네요. 2012년 출마해서 서영교입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셔요. 예. 그런데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입니다. 이러면 꼭 한 번씩 쳐다보세요. 말이 땡기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래요. 선거하기에 좋았습니다. 좋네요. 그런데 네. 어제 빵 터졌습니다. 줄리 멧돼지 사진 들고 나경원 뭐예요 이건? 어제 뭐 사진 뭐 이렇게 아, 그 있었으면 우리가 준비를 했을 텐데 뭘 얘기하는 건지. 아니 저 못 사실은 봤어. 예. 그 나경원 의원이 예. 나경원 법사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험한 말들 막 쏟아내버린 거예요. 예. 험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고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위원장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순방을 해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갖고 오는 이 시점에 검사들이 재판정에서 나가는 저런 회개망측한 일을 벌리고 있는데 그런데 나경원이라고 하는 법사위원은 국회의원이 되어서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을 세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경원 의원이 막 대들다가 나가버렸어요. 퇴장! 이렇게 해갖고 퇴장 명령 시켰어요. 근데 이따가 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했죠. 법무부 장관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경원 의원이 바로 들고 예. 선진화법 위반으로 2년 구형 받았거든요. 그런데 선고는 벌금이에요. 종형이 바뀌었어요. 2년 구형 때렸는데 징역형 때렸는데 벌금으로 바뀌면 이거는 대검의 항소 예규의 1번입니다. 종형이 바뀌면 항소해야 합니다. 종형이라고 하는 것은 징역인데 뭐 징역 2년을 1년으로 하는 것은 그냥 형량이 감소인데 징역을 벌금으로 바꾼 거 그건 종형이라고 합니까? 종형입니다. 예. 종형이 바뀌면 1번 항소한다. 아까 말처럼 2년이 1년으로 하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항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대검 예규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저희가 억지로 찾아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종형이 바뀌지 않았느냐. 징역 2년이 벌금으로 바뀌지 않았느냐. 그러니 꼭 항소해라. 딴소리 안 나오게 라고 예. 지적을 하고. 근데 그때는 이제 나가서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들고 여기에 윤석열, 여기에는 김건희가 그 김기현 부인이 준 백을 들고 있는 예.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둘이 나가서 그 뇌물백을 들고 잘났다고 해외 순방에서 이렇게 들고 있다. 그러니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뇌물백 받고 좋아하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하늘처럼 모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때 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제가 이걸 들고 윤석열과 나경원이 이 백을 들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윤석열과 김건희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그 말이군요. 내용입니다. 네, 나경원 서울시장 나간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뭐 국힘당 룰 바꾸고 어떻게 하는데 뭐 나경원한테 유리하게 바꾼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돼가지고 네, 뭐 경기지사 출마설도 나오던데 경기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대요? 경기도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박지원 의원님이 옆에서 경기지사 나가려면 더 잘해야 돼. 매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경원 의원한테. 그러니까요. 그럼 완전히 사색이 됩니다. 어이 경기지사 나가려고 그렇게 발언하는 거야? 나경원 경기지사 나가려고 그렇게 세게 발언하는 거야? 나경원 경기지사 나가려면 서영교 의원보다 목소리가 커야지. 그렇게 조금 해갖고 되겠어? 이렇게 지적을 하시죠. 근데 이제 사색이 되곤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예. 그쪽 상황을. 네. 이제 슬슬 지방선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의 지도부가 최고위원들이 출마하려고 그러면 12월 3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되더라고요. 예. 그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시장 민주당 내부에 서영교 의원님 말고 네. 박주민, 전현희, 또 박용민 전 의원, 정원호 구청장 또 누구 있어요? 지금 얘기 나오는 사람들이? 서영교, 전현희, 박주민, 박홍근, 참. 홍익표, 김영배, 오, 맞네. 정원호 이렇게 있습니다. 네. 박홍근 의원은 어제 출마 선언을 했던데요. 네, 했습니다. 네. 꽤 많네요. 네, 여러 사람이 해서 또 잔치처럼 예. 이렇게 해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세훈 뭐 아웃되는 건데. 예. 네. 그러니까 오세훈이 워낙 못하니까 워낙 못하고 민주당에서는 뭐, 예. 사실 이제 그야말로 경선만 통과하면 경선이 본선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그럼요. 뭘로 자신 있으신가요? 우선 일을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국감에서 갤럽이 선정한 더불어민주당 국감 활약 1위. 제가 선정됐습니다. 목소리 1위가 아니고 국감 활약 1위. 예. 국감 활약 1위. 정말 많은 걸 밝혀냈어요. 예. 정말 많은 걸 밝혀내서 우선 일을 잘합니다. 네. 국감 활약 1위. 그다음에 법도 잘 만듭니다. 법을 잘 만들어서 우선 일을 잘하고 국감 활약 1위. 그러면 내란 진압하고 내란 잔재 뿌리 뽑는데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란 잔재 뿌리 안 뽑고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까? 두 번째, 국감 활약 1위이니 일도 잘합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 법안 통과체가 몇일까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1위. 1위입니다. 1위. 법안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지만 통과시키는 건 어렵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는 저한테 내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잘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즘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관본권 띠지 등 관련해서 조회수는 1억 뷰도 넘겼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 서영교다 좋아하는 팬들도 많으시고요. 길다님 사진 찍자는 분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지지율도 높습니다. 예. 그래서 지지율도 높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일을 잘하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지지 네. 선언을 할 수는 없는 처지고 네. 아시죠? 네, 네, 괜찮습니다. 서민의 영원한 다리 네. 그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근데 왜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근데 왜 손가락이 두 개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말은 아니, 12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잘못하면 이게 이찍으로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그게 어디서 그랬냐면 그러네요. 네. 서민의 네. 영원한 다리 서영교. 그럼요. 그래야 일자가 네. 보이죠. 이게 이제 제가 최고연 나왔을 때 기호가 2번이었어요. 그때 우리 그때는. 젊은이들이 만들어 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 모션은 젊은이들이 만들어 줬고요. 좋아요. 네. 그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뭐 이제 오세훈 시장 잘못하는 거 이렇게 비판하니까 지금 네. 국힘당에서 서울시장 나오려고 그런다 사전 선거 운동 이렇게 비판하는데 네. 혹시 김민석 총리도 나올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가 윤석열 까면 대통령 나오려고 그러는 건가요? 잘못된 걸 가장 먼저 지적하고 고쳐줘야 할 사람이 총리십니다. 말씀처럼 대통령이 너무 일을 잘하고 계셔서 작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것까지 들어오시죠. 더불어서 김민석 총리는 큰 것 작은 것 모두 다 새벽 총리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거 종묘 앞에 초고층 그리고 한강버스 이거 국민이 위험한 거거든요. 종묘 앞에 초고층 한 번만 더 제가 얘기해 볼까요? 예. 그 종묘 앞에 원래 79m, 71.9m인가 이렇게 짓기로 되어 있었어요. 세운 4구역에. 근데 왜 갑자기 141.9m로 2배가 뛰어올랐을까요? 왜 그래요? 그렇게 뛰어오르면 한 가지 여쭤보면 그렇게 뛰어오르면 누가 좋을까요? 업자들이 좋겠죠. 업자가 좋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도 예.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그 땅 전체의 60%를 벌써 조합원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서 SH에다 팔고 나가버렸어요. 땅의 60% 주인은 SH예요. 또 그러면 땅이 40% 남지 않습니까? 그중에 30%를 한호그룹이라고 하는 데서 야금야금 사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개발되면 누가 좋습니까? 그 그룹이 좋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룹은 주변에 있는 세운상가의 시행사로 벌써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다면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그 개발 이익이 1조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1조 원 특혜 의혹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누구? 말씀처럼 업자에게 특혜가 가는 그것을 오세훈이 하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도 이슈 1분지에서 김진애 네. 지금 국가건축위원장인가? 네. 그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적을 해주셨어요. 도시계획을 잘 하시는 예, 김진애 예. 선배님. 네. 그분도 에너지가 넘치시죠. 네. 저기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 얘기해가지고 지금 당이 좀 네. 시끄럽던데 네. 서 의원님은 1인 1표제 그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1인 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 있을 때부터 당대표 시절에 저희가 등가성을 20대 1로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1인 1표제 흐름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된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가려면 영남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그 정책당원이라든지 이런 정책당원과 영남 지역 등에 대한 그 대안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또 이것은 대의원제 폐지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대의원제는 그대로 있으면서 가는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고 당원들에게 알려나가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향후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것도 사실은 당 내부에서 아까도 무슨 뭐 공작 이런 얘기 하셔서 국민들이 걱정했는데 이 공작은 예. 저는 KBS 언론사와 그리고 이것을 처음 만들어서 이쪽에 보내준
자가 누구인지 이것에 대한 공작입니다. 물론 네. 공작이지만 이게 당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는 것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기사는 예. KBS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네. 이것도 당 내에서 하필이면 대통령 순방 기간에 이렇게 터져 나오니까 도대체 당이 대통령을 돕는 거냐 발 거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좀 더 논의하고 좀 더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도 그렇게 바쁘진 않을 것 같아서요. 논의하고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 가시는지 길게 얘기를 안 하시네. 네. 아니 모든 결정이 예. 빠르게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논의하고 수렴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또 대안들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뭐예요? 네. 얼마 전에 예. 신정동 부녀 살인 사건, 음. 엽기토끼 사건이라고도 얘기하고 예, 있었죠. 예. 살인범이 잡혔잖아요. 예. 그 살인범이 이미 죽었는데 그렇습니다. 드러났죠. 예. 잡혔다기보다는 저승까지 쫓아가서 예, 저승까지. 잡는 거죠. 그러면 너무 잘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미제 살인 사건을 그 사람들은 10년 한 겁니다. 지금. 예. 2015년에 미제 전담반이 꾸려졌거든요. 10년 만에 그 한을 풀게 된 겁니다. 그 사이에 그렇게 해서 풀어진 미제 살인 사건이 58건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아직도 몇백 건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그 미제 전담반이 신정동 부녀 살인 사건의 살인범을 저승까지 쫓아가서 잡았을까요? 혹시 여기에 관련된 것도 우리 서 의원님이 그렇습니다. 오. 예. 그래서 그분들이 고맙다는 그런 얘기를 건 알려야죠. 해주셨습니다. 예, 예. 어떻게 그 계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동안 말했던 항상 말했지만 또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아기가 태환입니다. 황산테러. 예. 예. 황산테러 당했던 아기 태환이 99년도에 테러를 당하고요. 초동수사에서 아예 범인을 못 잡습니다. 부모가 근데 이 애기가 죽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새떼 아저씨라고. 새떼 아저씨는 옆에 치킨집 아저씨를 얘기하는데요. 부모가 이 아기가 죽어가면서 얘기했으니 그 범인을 잡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는 진짜 범인을 잡아달라고 내내 울부짖어요. 그래서 이게 그 아기가 죽어가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아기가 죽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거리에서 울부짖는 걸 제가 보고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범인을 잡게 수사반 다시 꾸립시다 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구, 지법, 대구, 고법, 대법까지 다 기각을 당해요. 끝내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다가 그때 법사위원이었어요. 그럼 이 아기 이름을 따서 태환이법이라고 만듭시다. 그래서 태환이법을 만들었는데 태환이에게는 해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앴고 그러자마자 이 법의 그 일환으로 미제 전담반이 전국 경찰하고 검찰에 꾸려진 겁니다. 그때가 2015년 그때 꾸려져서 잡힌 게 화성연쇄 살인범 그리고 이번에 신정동 부녀 사건 살인범 등 그래서 이게 바로 태환이법이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영향이 컸구나. 예. 그래서 이런- 지금은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없어졌습니까? 네. 옛날에 20년인가 됐는데 15년이었죠. 15년이었어요? 예. 15년이었는데 그 살인범 공소죄를 제가 소요를 없애요. 잘하셨네요. 근데- 그럼요. 살인죄는 공소시효 없애야죠. 네, 없애는 데인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럼 맨날 그 놈만 잡고 댕겨? 그러진 못하는데요. 아니 잡아도 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공소시효가 살아있다고 계속 거기에만 처박혀 있으라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잡힐 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다른 죄로 수감돼 있는 놈이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털어놔가지고 진범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처벌을 못 하잖아요. 범인이 누군지 아는데도 네, 그건 맞습니다. 안 되죠. 그 지금 말씀이 기억해 보면 무슨 영화 아니었어요? 예. 하지만 그게 재심이라고 하는 재심. 그 영화입니다. 그게 제가 이 법을 만들고 15일 있으면 살인범 공소시효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통과시켜서 그놈 진짜 범인 잡았어요. 그게 재심이라고 하는 약점 오거리 살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왜 가능하냐면 DNA를 연구 보존합니다. 예. 감옥에 간 자의 DNA를 연구 보존하고 그리고 요 범인이 흘리고 간 곳에 DNA를
연결시켜서 지금은 그렇게 해서 살인범을 잡게 되는. 오케이. 네. 정말 다시 한번 서영교가 만든 예, 법입니다. 그런 예. 훌륭한 법을 네. 만들어 주시고 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으니까요. 황금향 네. 하나 드세요. 황금향 맛있죠? 진짜 맛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성시경 뭐 이런 사람 보면서 먹으면서 유튜브를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봐요. 제가 말해야 되는데 여기서 냄새가 나가지고요. 침도 넘어가지만요. 너무 달고 예. 너무 맛있습니다. 당도가 아주 높아요. 그리고 네. 이게 비타민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오늘 오후에 더 힘차게 활동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구입하세요. 예, 힘내시고요. 서영교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힘을 주는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님 만나봤습니다.